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숨 고르는 시장이 연출이 됐었죠. 트럼프 트레이드의 주요 수혜주로 불리는 업종과 섹터들이 일부 쉬어가면서 3대 지수가 일단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월가에서는 여전히 시장을 놓고 긍정적인 낙관론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 오늘 발표되는 CPI를 놓고 JP모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뜨거운 CPI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일단 10월의 CPI 전망치는 전월 대비 0.2%로 직전월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월 동월 대비로는 2.6% 증가하면서 직전월보다는 다소 높을 것이라는 게 현재 월가의 판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월가 글로벌 헤지 펀드들도 내년에 미국 주식이 여전히 가장 좋은 최고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를 확인을 해보니까 응답자의 43%가 내년 미국 주식시장이 다른 국가의 주식이나 금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성장 기대치가 지난 10월에는 마이너스 22%로 확인이 됐는데 이달 들어서는 플러스 28%까지 급증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응답자들은 내년 시장의 가장 강력한 상승 촉매제로 현재 중국 경제 성장 가속화 그리고 미국의 감세 가능성을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가 전망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시장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매일 아침 저희와 함께 미국 시장 상황 점검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주요 경제 지표가 없었던 가운데 시장에서는 트럼프 2기 내각 구성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번 2기에 당선된 사람들을 보니까 주요 키워드는 강경파 그리고 충성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주요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 트럼프는 내각 핵심 직책인 국무장관의 대중 강경론자인 마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을 그리고 국경 이민 문제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각각 지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일부 내각 구성원들로 인해 어려움을 트럼프가 겪었던 만큼 이번 인사는 충성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에서는 차기 행정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크리스티 돔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의 낙점을 놓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정 등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공약 수행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돔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에도 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될 만큼 충성파로 불리는 인물 중 한 명인데요. 돔 주지사가 미국의 사이버 안보와 국내 테러리즘 위협 수사, 자연재해나 국경 통제 등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수장에 낙점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반이민 성봉자들이 진용을 갖추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차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도 대중국 강경파인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 의원을 지명을 했죠. 왈츠 의원은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출신인데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 아프리카에서 복무한 이력이 있고 방산기업의 CEO로도 일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가안보보좌관이 매우 영향력이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된 이 해당 인물들에 대한 집중도가 시장에서도 뜨겁게 다뤄졌고요.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매파 성향의 인물을 중심으로 외교와 국가안보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중 성향이 강한 강경파 의원들이 계속해서 낙점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도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되는데 오늘은 사실 주요 지표보다는 또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발언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미국의 경제 양호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노동시장은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퀴는 이날 볼티미어 투게더 서밋의 한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의 그간 추세가 훌륭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경로는 불확실하다라고 전했는데요. 근원 소비자 물가는 최고치인 5.6%에서 2.7%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인 2%보다는 높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9월과 이달 초에 기준금리를 7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해서 현재 기준금리가 4.5%에서 4.75% 범위에 놓이게 됐죠. 바퀴는 경제에 대한 자신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어려움을 겪은 이후 지금은 경제가 어떻게 변화되든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상황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당장 오늘 새벽에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같이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이 트럼프 덕분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왔던 테슬라,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4거래일, 5거래일 연속으로 급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주가는 4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죠. 연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시장이 환호하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의 선거 운동에 최소 1억 3천만 달러를 쓴 머스크가 트럼프 2기 백악관의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테슬라를 더 성장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간 주가에 반영돼 왔습니다. 다만 언론 그리고 월가에서는 약간의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밸런스는 나무가 하늘까지 자라진 않는다면서 어떤 종목도 끊임없이 오르지는 않는다라고 짚었고요. 또 다른 매체인 모틀리풀은 테슬라 주식의 주가 비율이 133.8에 달한다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기업 중에 테슬라가 현재는 가장 비싼 주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FSD 관련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로보택시 사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으로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만약 진입을 하고 싶으면 일부 가격 조정이 온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제 웨드부시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죠. 월가 안에서도 테슬라를 향한 이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단 오늘 장에서 테슬라는 6%대 낙폭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뉴욕 시간 장중 기준으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나 싶었더니 오늘 새벽 다시 6시 정도 기준으로 9만 달러 선까지 폭등하는 흐름이 그대로 포착이 됐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상승 고점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주로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로 이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과거 세 차례 불장 시기 때를 확인을 해보면 반감기 이후 급등하면서 폭등세를 이어갔던 그래프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그 4년 주기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은 아직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초기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반감기 사이클 기준으로 750일 정도가 됐을 때 비트코인의 사이클의 최고점에 달하게 되는데 현재는 아직 500일 구간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일 정도 이후에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만 달러까지 터치한 비트코인이지만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가능성이 많이 나오면서 투심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모두가 예측하는 대로 연말까지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